예,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미국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뭐가 있을지 최원묵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미국이 철강을 문제 삼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좀 들고 있는데요. 예. 외국산 철강 수입이 늘어서 미국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 전쟁 등의 극단적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번 무역 제재의 근거로 삼은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 증가가 미국 방위 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은 수익 감소를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후 56년간 이 조항이 발동된 건 이란과 리비아 등 미국의 적대국을 상대로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4년 만에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만큼 예외적인 카드를 꺼내든 거는 안보와 통상을 한 묶음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돼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Maintaining the production of American steel is extremely important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our defense industrial base.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통상 현안을 바라보는 한미 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의 권고를 검토한 뒤 오는 4월 11일까지 철강 보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 뭐 보복을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의 철강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고 또 일본도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동맹 가운데는 한국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미국이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보다 아래로 보지 않나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제재 대상 12개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들어있는데 한국을 빼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은 없습니다. 게다가 대미 철강 수출 상위 국가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은 모두 빠졌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접근법이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서 딴 목소리를 내는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연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한 WTO 제소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 당당한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WTO에 미국을 11번 제소해서 8번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WTO는 제소한 뒤 한 2, 3년 후에나 최종 결론이 나오고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해도 미국이 이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우선은 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까지 청와대 등이 나서서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일본이 트럼프와 아베 간의 친근한 관계를 무기로 매번 미국의 보복 화살을 피해가는 걸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안보 외교뿐 아니라 대미 경제 외교도 중요하다 이런 말 하는 것 같네요. 자, 최원묵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